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그동안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회사 DI 동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동일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공시가 올라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라고 신민석 씨 외에 7명이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는 현재의 감사를 해임하고 신규 감사를 선임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이건 이제 왜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이 되냐면 등기 임원, 이사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거는 경영권 분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소송의 공시사항에 해당이 되고, 뭐, 회계장부 열람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사 보수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영권 분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걸더라도 공시가 되지 않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 공시를 받으면 이 공시를 어떻게 하냐면 법원으로부터 이 안내장, 소장을 받게 되면 바로 당일날 공시를 해야 되는데 DI 동일은 과연 적절하게 처리를 했을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 내용 보시는 대로 당일날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이길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지연 공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정정 공시를 하는데 이 정정의 내용이 당사는 적절한 소수권 행사를 존중하며라고 적어야 되는데 적법한 소수 주주권 행사를 존중하며라고 적어서 큰 이슈는 아닌데 웬만하면 저런 건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그 주주하고 좀 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정까지 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공시를 하루 늦게 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공시 위반 하셨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소액 주주 중에 일부가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감사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유청을 소집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도 DI 동일의 최대 주주인 정헌재단에 DI 동일이 차입금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금을 대여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DI 동일의 감사이자 2022년 정원재단의 사무국장이었다. 그러면 감사 역할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수서경찰서에 자금 대여와 관련해서 배임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임시유청 소집 허가에 관련된 신문 기일은 이제 10월 11일 날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재밌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DI 동일에는 지금 회사와 다툼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보시게 되면 이제 네, 여기서 DI 동일 개념과 분야 소송 관련 공시를 올렸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DI 동일 소액주주연대 입장을 밝힙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건 신민석 외 7명 이분들하고 소액주주연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두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신미석의 7명이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했고, 여기에 이제 DI 동일 소액주주연대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 현재 김창호 감사는 책임이 있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천준범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미석의 7명이 추천을 한 감사죠. 이쪽은 훌륭하신 분인 것 같다. 근데 뭐 보기에 누가 봐도 회사를 적으로 두고 있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는 양쪽이니까 둘이 또 같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소액주주연대에서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미석의 7명께서는 임시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신청을 했고, 소액주주연대에서는 회계장부 열람을 하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회계장부 열람 신청할 수는 있는데, 주장하는 게, 최대 주주의 지분은 19%고, 본인들의 지분율은 15%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항상 이제 주주연대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본인들이 모여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식 전부를 본인들 것이라고 이제 본인들의 지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모여 있다는 이야기고 진짜로 만약에 소액주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지분이 15%면 이 몸에 주요주주 공시하셔야 되고 5% 공시하셔야 되는데 그 누락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소액주주연대에서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접수를 했고 이제 그 기일이 진행될 건데 임시주주총회하고는 다르게 회계장부 열람은 쉽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얼마나 법원을 잘 설득하고 그 회계장부 열람의 필요성이 있는지 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신민사구의 7명 그분들이 소송을 건 임시주주총회 청구에 대해서 주주분들의 법률 대리인이 율촌이고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 로컬 법인 쓰는데 율촌을 쓸 정도로 그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김용상, 강윤구, 이종문, 김지평 이분들은 회사적 대리인인데 김현장입니다. 제일 위에 이름이 있는 김용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이시고요. 김현장에 계신 분을 이렇게 법률 대리인으로 DI 독일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DI 독일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또 특이하게도 주가는 또 최고가에 있습니다. 10년 내 최고가고 여기 이제 주주들은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이것보다 더 훨씬 높은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경영진의 문제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PER이 111배, 111배인데, 저건 이제 회사가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PBR 1.2배,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저 PBR 1.2배도 장부가 대비 PBR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0.5 내지는 0.3에 준한다라고 주주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주주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원재단이 약 9.8%로 최대 주주이고요. 기타 특수관계를 합쳐서 약 19%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DI 동일 같은 경우는 뭐 19%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던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총발행 주식수에서 이제 19%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최대 주주나 뭐 주주연대나 공격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하면은 자사주를 저희가 의결 주식수는 한 25% 가까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상대방도 그럼 뭐, 똑같이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죠. 예. 내용은 뭐, 디아이 동일은 우선 공시적으로만 따지면, 이, 신민석 씨 외 7명이 임총 뭐 소집, 뭐, 소송을 했는데, 이거를 받으면은 전자소송하고 누군가 열어봤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우편으로 옵니다. 무조건 우편으로 오고요. 소송 공시할 때그 우편 등기 열람 보고 내용도 우편 번호 쳐가지고 같이 첨부하기 때문에 당일 공시 회사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알고 여기 공시에서도 회사 수령일이 20일이다. 근데 뭐 받은 다음에 바로 공시 안 했겠죠. 공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시간이 좀 늦었을 수도 있고, 20일 날 저녁에 오후 한 5시 한 반에 받았으면 뭐 늦었을 수도 있고, 그 정도? 5시 반이어도 공시는 할 수 있죠. 하여튼. 그런데 월요일 날, 9월 23일 월요일 날 공시를 하고,
뭐 벌점 뭐 이게 뭐 그냥 갈 수 있다. 기껏해야 뭐 8점은 넘어가지 않을까. 유가증권이니까 뭐 10점 넘어가지 않으면 뭐 거래 정지도 안 될 거고 뭐 관리 종목이야 1년에 15점이고 뭐 실질 심사 대상은 1년에 30점이니까 뭐 택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제 생각보다 빨리 부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떴어요. 지정 예고가 떴고, 그러면 뜬 다음에 5 영업일 이내에 이제 사유서라고 하죠.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지 안 할지, 이제 벌점을 매길지 안 말지는 이제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공시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가는 거고요. 요건 뭐 정정이야. 그냥 오타난 거죠, 뭐.